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로써 180일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특검 문제로 연말연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죠. 통일교특검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공언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2월 28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23일 날 12시 10분쯤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24시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끝났습니다. 국회 현장의 소리 지난 23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2요구권 건의도 촉구했습니다. 건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음을. 필리버스터 시작 23시간이 지나며 종료 표결이 다가오자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찬성 토론 기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 세우려고. 한번 잘하니까 배아프지? 나 10번째 듣고 있어요. 의장이 할 일을 안 하잖아. 장 대표는 결국 24시간을 꽉 채우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뒤이어 역시 위헌 논란 속에 수정을 거듭한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통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치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뒤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바로 그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도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일단 종료됐죠. 그렇습니다.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립으로 얼룩진 연말의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2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손해액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 민주당은 건강한 공론장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 찍어 언론의 책무,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려고 결국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박 3일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법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막교대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본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하경 부의장이 피로 누적을 호소했고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자 강제지명, 재석인원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국회법 개정에 다시 시동을 걸며 추가 필리버스터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모습을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 법안들이 졸속으로 입법되고 있다며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제도가 오히려 선결 과제이다. 여야는 통일교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 등을 놓고도 새 및 대치 전국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쿠팡 사태 예상치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쿠팡이 왜 피의자를 접촉하냐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만나라고 했다. 이렇게 쿠팡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시간 순으로 공개를 했는데 모호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하진 않았습니다. 26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쿠팡이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자체 조사가 아니었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조사였다고 시작합니다. 쿠팡이 피의자와 만나고 사용 장비를 회수한 데 대해 수사 대상끼리 따로 만나 진술과 증거를 오염시킨 거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을 날짜 순으로 밝혔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일 정부와 전면적 협조를 약속했고 다음 날 정부 공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 소통했고 지난 9일엔 정부가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닷새 뒤인 14일 유출자를 직접 만났으며 정부 지시에 따라 데스크톱, 하드드라이브 등을 정부에 보고 제공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문장에 정부가 지시, 정부가 제안, 정부의 보고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의 관여를 강조하려는 의도인데 어느 기관인지는 안 밝혔습니다. 스스로 강조한 정부 지시를 어기고 갑자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도 안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영문 입장문과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1일 첫 협의 당시 영문본에선 정부가 먼저 연락해왔다고 했는데 한글본에선 만남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정부의 명시적 지시란 영문도 정부의 지시라고만 번역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 정도를 영문본에선 더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난 18일 잠수부를 동원해 중국의 한 하천에서 노트북을 회수하는 19초짜리 영상과 사진 2장도 공개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중국 상하이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현지 조사에 정부 관계자가 동참했거나 노트북 등 증거물 배송에 외교 행랑이 쓰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입장문은 김범석 대표 등 쿠팡 미국 본사 경영진이 승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렇게 쿠팡이 상세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유감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고 있어요. 아직은. 네, 이 쿠팡 입장문은 참 길었지만요. 정부 반응은 쿠팡이 혼란을 끼쳐 유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발표로 이 쿠팡이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6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쿠팡의 재반박 이후 4시간 만에 나온 정부의 입장은 간결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 없는 내용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알려 혼란을 끼치는 게 유감이라며 추후 정부 조사를 마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상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걸 경계하면서도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고 추가 검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기관이 자체 조사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쿠팡의 대응 태도를 언급하며 우리는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는다며 조사의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해외 보안업체 3곳에 의뢰했다는 조사 내용 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검증을 끝내야만 공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쿠팡과 조율해 유출자를 직접 접촉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기관이 국정원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쿠팡 사태에 대해 지시할 위치도 아니고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보고 정보 수집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이틀 연속 쿠팡 관련 청문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둘러싼 불필요한 진실 공방이 쟁점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했어요. 네,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거는 체포 방해 혐의 등에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청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에 가장 먼저 마무리된 재판인데요.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틀 전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며 수사기관의 체포를 거부했던 초유의 상황.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이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계엄의결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공수처가 정치 수사에 나섰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배경에 대해선 당시 굉장히 위협적 상황이었다며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엄은 거대 야당 때문이었고 국민들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비판도 해달라고 한 것이란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며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 가서 뭘 하겠냐고도 말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지난 2020년 9월입니다. 이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월북하려고 했다고 본 발표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금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가 하지만 정권 교체 뒤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같은 해 12월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이 씨가 월북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의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월북으로 판단한 배경에 결론을 정해놓고 회의나 수사를 한 정황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 특수첩보의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이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형사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낮 기온도 회복이 돼서 오늘 서울이